이른 아침, 요상한 번호판의 트럭을 따라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만화책 크립쇼를 빨리 보고 싶었던 꼬마 빌리였습니다. 만화책 못 보게 한다고 아빠에게 저주를 내렸던 그 잼민이. 결국 기괴한 만화책이 개봉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적한 외곽도로 두 쌍의 남녀가 놀러가는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한적한 호수였는데요. 사람도 없는 데다 뗏목이 띄워져 있어 물놀이의 제격이라는 그곳.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그들은 물로 뛰어들어 뗏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뭔가에 버둥대는 오리 발견. 기름때같이 수면에 둥둥 뜬 무언가였는데 왠지 신경이 쓰이는 랜디. 느낌이 좋지 않았고 모두를 물에서 나오라며 다그칩니다. 어느새 주변까지 다가온 수면의 괴의 생물체. 도무지 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어떤 해조류 같기도 했지만 문제는 사람이 없는 곳인 만큼 도움 요청도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한 레이첼은 그 물체를 건드려 버렸고 미역 같은 무언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미역국에 말아먹는 느낌적인 느낌. 결국 레이첼은 그것에게 먹히고 말았죠. 다시 무트로 나가기도 위험해진 상황. 차에선 라디오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급 리뷰입니다. 세상엔 많은 영화가 있죠. 그때 뗏목 밑으로 스멀스멀 들어가는 괴물체. 탈출 타이밍인가 싶었지만 휘감아 올라오는 미역줄기들. 결국 몸짱 친구 역시 꿀렁대는 해조류 녀석에게 척추가 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둘만 남게 된 상황. 판자 틈새를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게 해가 저문 호숫가. 둘은 괴의 물체를 감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나게 추웠다던 저곳에서 개수작을 부리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됐고 밤새 애정이 싹 텄던 걸까, 랜디가 잠든 그녀에게 은큼한 짓을 하려던 그때 판자 틈새로 미역줄기가 뻗쳐와 그녀를 감싸버렸습니다. 이때다 싶은 랜디는 졸렬하게 도망치는군요. 희생된 그녀와 다음 먹이를 쫓아가는 호숫가의 그것. 겨우 탈출한 랜디는 인성질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인성질의 최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노부부. 입구엔 오래된 나무 인디언 조각상이 있었는데요. 정성 들여 관리해주곤 했습니다. 인디언 주민들이 많은 이곳에선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대도시로 떠나 시골 마을은 점점 힘들어졌고 주 고객인 인디언 주민들은 외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믿고 물건을 내줬던 착한 노부부. 그때 그들을 찾아온 건 인디언 주민의 어른이었습니다. 조각상과도 인사를 나누는군요. 용건은 바로 동족들이 끼친 부담을 덜고자 외상값 대신 물건을 맡기러 온 거였죠.
Each family has offered 소중한 장신구 등의 물건을 모아온 장로님. until our death. 상환을 못하면 물건을 가져도 좋다지만 이런 귀한 걸 받을 순 없다며 거절하는데요. Away from your people? You make us beggars again. Such insult. 그의 의도를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맡기로 하는 상점 주인. Times are gonna take an upturn eventually. I wish that it could be. 아직 이렇게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장로님. 그런데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무튼 희망의 빛을 본 부부는 따스한 마음으로 가게로 들어갑니다. I'll finish your war paint tomorrow, Chief. That's your promise. 그런데 펌프 샷건을 든 긴 머리의 남자. 동네 양아치들이었습니다. You just can't come in here. White eyes. 강도짓을 하는 이 샘이란 녀석은 방금 다녀간 부족장의 조카이기도 했는데요. Here. Empty your fuck 어느 공장에나 불량품은 있기 마련이죠. there. 여기서 한탕하고 헐리우드로 진출할 계획인 샘. They gotta make me a movie star. They're gonna say, Sam, 엘라스틴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there's 100 million women out there. I'm not just fucking. 아무튼 이 개망난이는 현금과 물건들을 갈취하는데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샘솟는 거니, 샘? Take a look. Stay right where you are, man. And one more step and blam! 그렇게 위험한 인질극이 계속됩니다. Go get your car, Kavanaugh.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오늘 삼촌이 맡겼던 귀한 장신구들이었죠. In your hand, isn't it? Well, toss it over here. 정말 개차반 인생을 살고 있는 샘. You can't take this to your people, to the tribe. If you take these things, 그러다 총이 발사되고 뒤이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피에 물든 물건들을 챙겨 달아나는 양아치 패거리. We're out of here. 만에 하나 스타가 된데도 이 업보를 어쩔 겁니까? For this bullshit, man. Not ready, neither. 그런데 나무 추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We leave tonight. 일단 흩어져서 떠날 준비를 하기로 하는 양아치들. 추장님도 뭔가를 준비 중이군요. 얼마 후 TV를 보는 퉁퉁남. 그때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들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양아치의 집. 타고 갈 차가 테러를 당했는데요.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난 추장님의 인디안 밥. 아직도 자뻑에 빠져있는 샘. 위기에 빠졌는데요. 공격도 소용없었죠. 문 잠그고 허세를 부려봤지만 푸석한 긴 머리 때문에 결국 두발 정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신구는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상점에 도착한 장로는 조각상 손에 있는 머리채를 보고 상황을 알게 됐죠. May your spirit rest, old warrior. 알았으면 시체나 수습해주지. 그대로 떠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기괴한 만화책 크립쇼. 지금도 어딘가에서 팔고 있을지 모릅니다. 1987년작 크립쇼2였습니다. 5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지난주 리뷰작 크립쇼의 속편이었는데요. 이번엔 3가지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1편에서와 같이 크립쇼라는 악마의 만화책에 빠진 빌리라는 꼬마가 따끈따끈 최신판 크립쇼를 읽으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1편의 감독이었던 조지 로메로, 2편에선 또 스티븐 킹과 함께 각본으로 참여했습니다. 뗏목편은 1982년에 쓰여진 스티븐 킹의 단편이 원작이고 나머지 2개는 영화를 위해 쓰여진 오리지널 스토리들. 이걸 조지 로메로 선생이 영화판 각본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호러 과장 둘의 콤비 플레이가 일품이었네요. 새로 감독을 맡은 마이클 고닉은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 시리즈와 크립쇼 1편 등의 촬영 감독이었는데 이번엔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죠. 상당히 성공했던 1편을 뛰어넘어 더 큰 수익을 내서 속편 폭망 징크스를 깬 바람직한 결과였습니다.
기묘한 만화책을 주제로 한 영화인 만큼 1편에서도 이벤트성으로 크립쇼 만화책을 발간했었는데 2편엔 마블 코믹스와 손잡고 원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진행 도중에 무산되긴 했지만 이렇게 제작 중이던 뗏목편의 미완성 원고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 뗏목편은 원작과 결말이 조금 다른데요. 여자가 희생되는 사이 졸렬하게 도망치는 남자, 결국 추격당해 먹히고 마는 영화판과는 달리 남자는 혼자 뗏목에 남게 됐지만 오랜 시간 버티다 결국 스스로 희망을 버리고 먹힌다는 암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늙은 추장 우든헤드, 마치 현재 코시국처럼 너무도 힘든 상황의 자영업자가 착한 고객에게서 희망을 보게 됐지만 정신나간 놈 때문에 비극에 이르는 내용이었죠. 이 푸석푸석한 장발남, 정신나간 인디언 후손 역할을 연기한 홀트 맥칼란이 그의 영화 데뷔작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바로 넷플릭스의 마인드헌터 빌 텐치입니다. 세월이 흘러 풍채가 변했지만 개과천선했는지 CSI 마이애미나 로앤오더 등 경찰이나 수사관 역을 주로 맡고 있네요. 불쌍한 상점 주인 역의 조지 케네디 배우는 지난주 크립쇼 1편에 출연했던 레슬리 닐슨과 함께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들에 개근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로 된 인디언 분장의 디테일, 호수에 떠있는 미역 건더기 등 훌륭한 특수효과가 눈에 띄었는데요. 해당 분야 전문가 에드 프렌치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의 주력 캐릭터인 만화책 판매자 크립 역을 직접 연기하기도 했지만 촬영 중 소품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이유로 삔또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삐져버린 그는 크립 역할을 때려쳤고 대타로 기용된 게 바로 1편의 특수효과 전문가이자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생수머신 톰 사빈이었습니다. 아무튼 2주에 걸친 크립쇼 모음집이었는데요. 1, 2편을 통틀어 아직 다루지 않은 단편들이 있습니다. 남은 꿀잼 에피소드들은 적당한 때에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SF 영화입니다. 안녕!